서울 시민들의 98% 정도가 일단 모든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에 노출이 돼 있고요. 한 사람당 노출된 트라우마의 개수가 9개 이상이라고 해요. 82% 정도가 사회적 재난을 경험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82%까지. 트라우마는 뭐 길게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적인 어떤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또 다른 상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재난과 심리지원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고려대 최기영 심리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먼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주민들의 정식적 그런 충격과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 전체가 산불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픈 아내와 함께 불길을 뚫고 탈출한 이 주민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집과 밭, 기르던 가축 등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과 허탈감에 며칠째 밤잠도 설칩니다.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상대로 전문 상담사들이 심리 상담에 나섰습니다. 스트레스가 7 정도 나오셨는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은 수준일 수 있거든요. 산불 이후 지금까지 경북에서는 2,300명 넘는 주민들이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결과 주의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재민은 150여 명에 이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황 장애 등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우려가 큰 만큼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치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이번 산불로 이재민들에 대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통합 심리 지원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앙재난 심리 회복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열렸고요. 거기서 대형 재난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심리 지원단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산하에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 이런 피해자 지원해주는 그 스마일 센터라고 있거든요. 스마일 센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 영역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뭐 대한적십사사에서 하는 재난심리회복센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이런 데서 또 같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와 같은 민간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심리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어제자로 한 8,800여 건의 심리지원, 심리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응급처치,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하는 뭔가 안정화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래서 브로셔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필요한 어떤 심리 회복을 위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심리 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이재민 수가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산불로 인한 이 트라우마가 다른 트라우마와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이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산불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는 커뮤니티, 지역사회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사는 환경들이 다 이제 망가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또 경험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요.
산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해자를 딱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 공기도 굉장히 더워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이런 다양한 복합적 요소들이 발생하면서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지? 네. 이게 또 재발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이 굉장히 이제 그렇죠.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산불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은 산불 피해를 당할 때에 그 연기, 냄새, 뭐 이런 감각이랑 공포 반응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다가도 그와 유사한 냄새나 네. 그런 어떤 감각들이 느껴질 때 네. 나도 모르게 각성을 확 하게 되면서 트라우마 반응을 다시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예. 산불 피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저희도 영상으로도 함께 보면서 막 불똥이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네. 아무것도 그런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저희도 충격적인 영상들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무기력감도 느껴지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침습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막 일어나게 돼서 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산불 이재민들 가운데 트라우마가 심각할 경우 어떤 조치나 지원들이 좀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트라우마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모두가 이제 그런 트라우마 PTSD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연스러운 반응은 굉장히 두렵고 화나고 슬프고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이게 이상한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이런 반응들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그 말하고 듣고 연결하기 프로그램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우리 심리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증상들이 지속이 되고 혹은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우리 자살 예방이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어떤 긴급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77-0199인데요. 1577-0199에 전화하셔서 어떤 긴급적인 응급적인 심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나 네. 응급실이나 이런 쪽에 전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렇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민간단체로는 뭐 심리학회나 상담학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시면 또 관련된 정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에 대한 연계를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재민 분들도 이재민 분들을 있지만 당연히 네. 또 그때 구호를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또 트라우마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지난해 이제 12월 29일 날 예.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있을 때 그때 소방대원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셨는데 네. 그때 저희가 가서 심리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예.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이제 받으셨나 그랬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되신 소방대원분들의 네. 25%가 PTSD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별일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심층적으로 전문가가 가서 이렇게 면담을 했더니 25% 되는 분들이 사실은 PTSD 증상을 앓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재민 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구호나 그런 어떤 대응을 위해서 여러 전문 인력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네. 그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네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민간 단체랑 연결해서 네. 그분들 지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그런 대응 인력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뉴스에서 봤을 때도 헬기도 막 떨어졌던 네, 안타까운 네. 사고 소식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뭐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온 그렇죠. 국민이 다들 맞습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차례의 어떤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네. 심리 지원에 대한 체계를 상당히 빠르게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앞으로
전문 심리 지원에 대한 체계들, 말씀하신 대응 인력들, 네.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아직은 부족하긴 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들이 앞으로 더 잘 빠르게 갖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산불도 산불이고요. 네. 지금 교수님. 그전에 안전토크 플러스 시간에서 잠깐 그 지진 해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이게 네네. 뭐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재난안전 119이긴 하지만 네네. 여러 가지 재난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온 지구에 네, 많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많다는 네. 소식을 너무 접하다 보니까 네. 이게 불안해 죽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논문도 냈는데 예. 논문 제목을 트라우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서울 시민들의 98% 정도가 네. 일단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에 노출이 돼 있고요. 네. 한 사람당 노출된 트라우마의 개수가 9개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네. 불안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좀 케어하는 거, 네. 전 국민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보도 아시고 또 내 마음을 케어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으로 저희가 뉴스로 당연히 보도해 드리지만 그런 상황들 얼마 전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방콕에 그 건물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정말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네. 자꾸 이제 자연스럽게만 이제 저희도 이제 보게 되니까 현실처럼 다가오고 네. 막 기후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산불 이재민들의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계속 또 시달리고 계실 텐데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에서 좀 자주 알려드리려긴 했지만 뭔가 이 마음 안정화 기법 중에 그 네. 복식호흡 훈련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정화 기법인 복식 호흡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놀란 상태에서 가슴을 움직이며 빠르게 숨을 몰아쉽니다. 이러한 얕고 짧은 호흡은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숨이 배에 도달하도록 부드럽고 길게 쉰다면 긴장이 완화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복식 호흡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손은 가슴에 얹어봅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는 가슴에 얹은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 위의 손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갑니다. 내쉬는 호흡을 들이쉬는 호흡보다 길게 충분히 내쉽니다. 호흡은 숨을 비우고 들이마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넷을 셀 때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셋을 셀 동안 호흡을 잠시 멈춥니다. 다섯을 셀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다시 셋을 셀 동안 호흡을 멈춥니다. 숨을 내쉴 때 내 몸이 편안하고 따뜻해짐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가슴과 배에 올린 상태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셋을 셀 동안 호흡을 멈춥니다. 다섯을 셀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다시 호흡을 멈춥니다. 30번을 호흡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복식 호흡 훈련 때마다 기본으로 한 세트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복식 호흡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합니다. 네. 이제 영상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1분 1초가 바쁜 이 현대사회에 약간 이런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저도 네. 말하면서 뭔가 차분해집니다. 네네. 영상 보시면서 하시는 예. 거 봤는데요. 네. 이제 저러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감정을 조절해주는 또 마음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기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기술들이 요새는 여러 이제 매체들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네. 가지 영상들이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준비를 또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럼요. 네. 네, 저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해서 네. 국민들한테 배포하는 여러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고요. 네. 저런 프로그램들, 저런 영상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면 재난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놀래면 심장이 막 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상황 같은 느낌이 들면서 도망가야지 아니면 싸워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 활성화된 거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교감신경계를 줄여야지는 안 되고요. 네.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자동차의 브레이크랑 엑셀레이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자동화돼 있어서 우리 자전거 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자동화된 거로 나오는 거라서 네. 그 순간에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연습을 호흡법이나 이런 걸 하면 내 부교감신경계, 브레이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연습을 하는 거라 네.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불과 같은 이 재난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회적 재난이 일반 재난과 어떤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산불도 사실은 자연재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인재의 특성도 같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이나 아니면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적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재난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느냐에 따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는 얘기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사회적 재난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산불 피해나 이런 사회적 재난들을 겪고 나서요. 특히 이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있죠. 예.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재난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연쇄 작용으로 뭔가 뻗어나가는 안타까운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 재난 이외에 우리가 네.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사회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그런 트라우마 반응을 겪게 돼요. 네. 예를 들면 제주항공 그 사고도 그랬고요,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뭐 묻지마 폭행 이런 네네. 부분들도 이제 사회적 재난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적 재난 연구 결과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서울 시민 대상으로 우리 성인들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요. 놀라웠던 거는 한 82% 정도가 사회적 재난을 경험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82%가량. 네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재난 이외 다른 재난까지 다 겹치면 한 98% 정도가 재난에 노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한 절반 정도는 호소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그중에 한 30% 정도는 첫 한 1, 2주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랬다가 2주 후부터 그게 뭐 악몽이 생긴다든지 뭐 걱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약간 뭐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라우마는 뭐 길게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위치가 확 켜지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예.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50% 중에 30% 네.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되겠죠. 전체 네. 인구 그 서울 시민의 15% 정도는 한 달 이상 정도 이런 어떤 트라우마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싱크홀 네네. 사고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제가 네. 저도 운전을 하니까 네네. 혹시 모를 어떤 내 앞에 운전하다가 싱크홀이 네네.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할 수 때도 있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약간 트라우마 증상인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공포 반응인데요. 네네네네. 우리가 이제 불안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반응이라서 그건 트라우마가 아닌데 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잠잘 때 악몽을 꾼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발전할 수 식으로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생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겠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트라우마, 이제 PTSD의 어떤 증상들을 경험하시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재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심리적 어려움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 이런 게 부정적인 있고요. 반응. 네. 그리고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짜증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 악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어떤 트리거라고 하는데 사소한 어떤 나를 이렇게 유발하는 사건들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각성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욱을 많이 하는데 그 욱 각성하게 되는 것도 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그게 꼭 트라우마 반응은 아니겠지만 예. 네, 우리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떤 유발 요인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감정 반응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건 트라우마랑 별개로 내 감정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거, 내 예.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정신 건강 문제와 높은 관련성들이 지금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뭔가 이런 우울증, 뭐 불안 장애 등 정신 건강을 돌보는 우리 사회 인프라나 치료 여건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요?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나 여러 재난들을 겪으면서 네. 정신건강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세워지고 있고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심층 심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체계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방송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그 전 국민에게 네. 한 8회기 정도의 심층 심리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러한 어떤 제도들이 조금 더 제도화되고 정착화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트라우마 반응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세상에 대한 불신, 네. 믿을 수 없어 이제 세상은 언제 재난이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맞아요. 생각들. 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 자꾸 침습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회적인 지지예요. 사회적인 연결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지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런 뭐 심리 서비스 시스템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 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그 모임 공간, 지지하는 공간, 이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어떤 분이 네. 그런 분들을 보고 그 유난 떨어,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그것도 엄청난 상처가 그럼요. 되고 네. 또 다른 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하고 듣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은 내 고통이 나만 겪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고통이 있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면 상대가 되게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말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고통감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아니, 그게 정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얘기하세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내 주변에 트라우마를 겪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고통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좀 들어주고 비난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리고 뭔가 도움을 막 먼저 제공해 주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또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죠. 뭐 이분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첫 번째는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데 네네. 이런 마음의 어떤 치료나 이게 네.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판단들을 왜냐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런 사회적인 재난들이 많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아직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다는 많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제 국가 뭐 트라우마 센터나 예. 뭐 이런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반의 이런 정신건강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간 지역에 계시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서비스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집안에서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이 네.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모바일 기반의 또 정신건강 헬스케어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런 것들에 네.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까지도 또 네, 준비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어르신분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예. 가가지고 핸드폰, 모바일폰 사용하시는 거 이런 거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예. 근데 요즘에 어르신들도 카톡 이런 거 굉장히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모바일에 대한 환경에 상당히 편하게 예.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이런 재난 시기에 도움을 주거나 재난이 아니더라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 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이 나와서 우울증으로 예를 들면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이럴 때 네. 모바일이나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그 서비스를 받고요. 이제 자기의 우울증을 극복해보는 이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수면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내 폰 안에서 경험해보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불안 장애를 위한 거, 뭐 우울 장애를 위한 거. 그래서 모바일 폰에서 우리가 치료자를 만나야만 했던 그런 서비스를 네. 모바일과 함께 이렇게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다 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네네.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그 그것도 부분은 식약처 인증을 받나요? 네, 이거 이제 약과 같은 겁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임상 시험도 하고요. 예.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허락을 인증을 받고 나서 네. 의료기기를 등록을 하고 등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를 모바일 폰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치료제와 다르게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들도 요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국가의 재원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런 모바일 기반의 헬스케어, 디지털 정신건강, 이런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서 아마 올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상용화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모니터링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오. 자기가 거기서 내 정신건강 수치를 재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내 일상생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울감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천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내 우울감이 줄어드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네, 말씀하신 거 굉장히 효과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대1로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 네. 제공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혹은 예를 들면 상담자를 만나거나 뭐 병원에서 의사를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만나잖아요. 네. 만나지 않을 때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치료의 어떤 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연락처 한번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해 네네. 주실까요? 네. 뭐 자살의 위험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에 극심한 고통이 있으실 때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번호가 1577-0199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전화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런 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응급실로 전화하셔도 되고, 만약에 좀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국립정신건강센터 혹은 뭐 우리 공인으로 인증된 한국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등과 같은 민간 단체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 뭐 카카오톡 채널, 네. 또 정신건강센터까지 네네. 또 함께 그렇죠.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최기용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